이슈 돋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리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시장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저금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이 됐는데 이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FOMC, 3월 FOMC에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일단 그 배경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약간 배경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라든지 병원 입원자 수 또는 사망자 수 역시도 감소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 속도 역시도 좀 가속화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책 때문에 이제 좀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정을 약간 상향 조정을 했다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경제 회복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맞죠. 백신이 좀 중요하고 네. 이제 코로나19의 진전 상황이 중요할 텐데 지금 백신이 가속화돼서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고용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금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파월 의장 인터뷰 보셔도 이제 하반기에 좀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연말쯤 갈수록 점점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은 지금 조기 테이퍼링이죠. 채권 매입을 그러니까 점점 축소해 나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우려에도 선을 그어놓은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시작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좀 시간이 걸린다. 썸타임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 썸타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시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썸타임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 위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향후에 이제 백신 접종 상황이라든지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를 전망하는데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 지표에 사실 연준의 집중이 되고 있는 연준의 그 눈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고용 그 수준 역시도 완전 고용 수준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에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 달성에 좀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자산의 매입을 지금처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썸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자산 매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에서도 아직까지 정책을 조정할 만한 근거라든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3, 4분기, 올해 3, 4분기 경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FOMC 기자회견, 지난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밝혔듯이 이제 그러한 그 테이퍼링에 나서기 전까지는 사실상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충분히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실질적으로 전망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고 정책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고용 지표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정책을 조정할 만큼 아직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테이퍼링을 이제 언급하거나 실질적으로 나서기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테이퍼링을 시사를 하고 한 2분기 말 또는 3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겠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면 네.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 아닌가요? 곧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한 1분기쯤에 시사를 하고요. 네.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4, 5개월 정도 후부터 실시한다고 치면은 빠르면 3개월이라면 2분기 후반 정도 될 것 같고 네. 조금 뭐 정상적인 속도라면 3분기부터는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 시기가 또 빨라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도 금융주에도 들어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 파월의 발언에
근거를 해서 금리 상승 시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너무나도 이제 자명한 얘기는 이제 올해는 금리 인상 없다라는 건 없다.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제 이제 발표된 이제 그 파웰 의장의 인터뷰를 보셔도 네. 올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시기 역시도 아직은 이제 적어도 2023년도까지는 지금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를 연준에서는 시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만약에 금리 인상을 조금 2023년도가 아니고 좀 더 빠르게 한다고 치더라도 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제 시기보다는 그래도 빠르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 저의 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인상을 이제 한다 하더라도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했던 것처럼 자산 매입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바로 조금 우려하시기보다는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하고 실질적으로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테이퍼링을 실시할지를 보고 나서 우려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쪽의 상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5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를 엽니다. 이 지난해 7월부터 7차례 연속 이제 동결할 것으로 이제 금리는 전망이 되고 있는데 통화 정책 기조를 뭐 바꾸고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우리 정부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 역시도 만장일치로 정책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고요. 특이한 뭐 점 없이 종료될 거다, 무난하게 종료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한국은행에서 뭐 얘기를 하는 이제 전망하고 있는 바로 보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지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민간 소비 측면에서는 부진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근데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500명대, 600명대를 다시 돌파를 하고 있어서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완화 거리두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조치들이 완화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점점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소비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진 시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 전망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올해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이러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크게 입기는 조금 전망을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 부진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편이 좀 더 바람직한 판단이 아닌가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공급 견인이 아니라 수요 견인, 그러니까 수요를 많이 해서 소비를 많이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나려면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완화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고용 지표를 봐도 사실상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용 지표를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연준도 물가보다는 고용을 보고 있는 것처럼 네. 한국은행도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 보고 있고요. 사실 고용 회복이 되어야지 소득이 증가하고 네. 소득이 증가를 해야 소비를 하는 이런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 회복은 좀 전제 조건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도 고용 지표 회복이 좀 자신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좀 정책을 조정할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상 이번 이제 금통위에서는 아무런 정책 변경 없이 갈 네.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 지표가 아직 부진하다라는 점, 민간 소비도 부진하고 코로나19 상황도 불안한 데다가 미중 무역 전쟁까지 우리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되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보다 국내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좀 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때 보더라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이 이제 좀 회복되는 걸 확인을 하고 인상을 했는데
사실 인상을 하고 나서 경기가 다시 망가졌습니다. 그걸 나서 다시 금리를 인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는 빠르게 정책을 조정을 해 나갔고요. 네. 이번에도 사실 비슷하게 하지 않겠냐라 보고 있는데 사실 왜냐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이제 한국보다 미국으로 이제 미국보다 한국에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금리가 단순하게 높다라는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10년물을 보시면은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오는 그래서 측면이 최근에 있는데 외국인 들어오는 만약에 것도 이제 있는 미국채 거죠.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네. 하면은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도 나갈 수 있고요. 그 외에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또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갈 거고요. 이런 단순한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통상 한국은행이 미국보다는 먼저 정책에 나섰다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번에도 유사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큰 이변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하는 변수들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